아마 또 5시 이후부터 저기서 모여가지고 또 광란, 난동을 부릴 텐데 이 자들이 이번에는 지금 그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일본 김용공 문제 타결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이제 곧 하는 이걸 둘러싸고 이제 이놈들이 이제 친일 논리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는다 이런 논리로 또 직결해가지고 또 난동을 부리면서 동시에 완전히 지금 완전히 구석에 몰린 이재명이 이 지새끼 하나 또 구하려고 온갖 난동을 또 부릴 것입니다. 이게 이놈들이 이번에는 아마 친일 논리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거나 또 전적으로 반대하거나 그건 아니고 사안별로 평가를 하지만 지금 사실 일본과의 협력이 끊어진 지 20년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구나 북한, 중국, 러시아가 공고하게 북방 삼각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미동맹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는데 한일 관계가 20년 이상 이렇게 중단되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놈들이 직업적으로 반일 논리를 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대통령 때 가장 잘 합의되어진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파토내고 또 준용국 문제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 모양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촛불들이 무슨 친일 논리를 들고 얘기하려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 오는 동안 뭐 했냐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진용국 얘기하고 위안부 얘기하는데 이놈들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거 잘했던 거 뒤집어버리고 근데 자기들도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이놈들은 일본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한일관계, 한미관계, 한미를 파탄내려고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뭐 일본에 뭐 그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놈들이.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문재인이가 퇴임하기 얼마 전에 하도 안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위안부 문제를 복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넘어왔는데 준용국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일 간의 신비주의 지배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기본 합의서에 의해 가지고 민사상 형사상 모든 것이 사실은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 대법원에서 말입니다 판결을 내려가지고 김용공에 대한 뭐 문제 좀 해가지고 일본이 그걸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는 여러분 국제법으로 사실은 어긋나는 판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방법이 없을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사실 우리가 그 한일 국교 정상하고 일본으로부터 유무상 차관 3억 5천 5억 달러 정도 받아가지고 그거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이분들에게 우리 기업들이 배상하는 법안으로 이번에 타협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방법 말고는 현실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들이 죽는 거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 이분들이 나이가 다 이제 90 가깝거나 9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나 진용국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사자들이 사망하기 때문에 우리만 손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거 보라고 대규모 군사위협으로 저자들이 지금도 들고 나와가지고 윤병희가 위안부 앞서가지고 할머니들 애들 돈 같이 한 거 횡령한 거 이거는 따지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한일관계 정상하려니까 청년들 중에 선동해가지고 친일판이 뭐니 말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기 있는 청년들 제대로 들어요 여러분. 일본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가짜 역사에 왜 윤명에 대해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윤명이가 말이지 20년 동안 할머니들 학생들 속여가지고 돈 같이 해먹은 거 그거 해가지고 국회의원 딱지 받은 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냐 이거 얘기야. 그래놓고 무슨 친일이고 나발이고 떠들냐 말이야.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은 제대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지새끼 이재명이 살리려고 이게 친일 반도를 끌고 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직결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여러분 일본에 타결된 거 진용국 문제를 탓하기 전에 여러분 주머니 돈을 사기친 윤미향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탄핵해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
끝내야 될 시간인데 저거 지나가는 거 보고 그냥 열받쳐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 왜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느냐? 여러분 19세기 20세기는 제국주의 시대야. 힘이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를 먹는 나라인데 그 당시에 조선을 둘러싼 동북아에서는 세력 경쟁을 하면서 조선을 누가 먹느냐? 이거 싸우던 나라가 뭐냐? 청나라. 중국은 오랫동안 조선에 대해서 종족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세계 최대의 육군을 갖고 있던 러시아, 그리고 일본, 신흥 강국, 이 세 나라가 경쟁을 벌이다가 1894년도에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일본에게 패했죠. 1914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한테 패했잖아. 그럼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동북아 패권은 일본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과물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여기 계신 여러분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아니 미국이 데스나 카프트 조약으로 일본에게 조선을 팔아넘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데스나 카프트 조약은 191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미국이 일본과 비밀 교섭을 하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건 뭐냐? 일본이 전쟁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승리해가지고 조선을 식민지 했으니까 미국이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 결과를. 데스나 카프트 조약 때문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일본의 식민지가 된 현실을 가지고 미국이 그대로 현실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걸 모르고 무슨, 자, 뭐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하고, 마지막으로 칩킥에서 조선 팔아먹은 사람은 이완용도 아니고 고종 아닙니까? 고종. 고종이 나라 팔아먹었지. 이완용이는 고종 대신해가지고 어쩌지 도장 찍은 거 아니야. 이완용이는 마지막까지 조선 왕실을 시킨다고 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끔 일본에게 요구해가지고 관철시킨 사람이야. 따지려면 사실 고종이나 민비가 나라를 망쳤고, 그거보다는 조선이 문명이라서 국제정세에 무시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렸는데 뭐 와가지고 말입니다. 치일이고 나발이고 말이지. 마지막으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전쟁 끝나가지고 전법재판소에서 처벌받은 사람이 24명이야.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전법재판소에서 역시 전법으로 재판받은 게 25명이야. 맞지? 잠깐. 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흉인 독일, 일본이 전쟁 끝나고 25명이 재판 처벌받았는데 어떻게 식민지 지배를 받은 대한민국 조선이 친일파가 4,000명, 5,000명, 10,000명이 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948년도 대한민국 내각을 보세요. 이승만 내각 비롯한 내각이 다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던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반면에 김일성 내각은 다 친일파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나중에 자료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역사를 제대로 하고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지. 저런 멍청한 젊은이들이, 저런 멍청한 개돼지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배연히 맞서가지고 저 난동을 진압합시다. 네.